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는 프로 트레이더가 서는 이평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 트레이더가 서는 이평선 전략. 이평선에서는요, 먼저 이격을 봐야 되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방향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크로스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배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을 봐야 돼요. 확산.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패턴을 보면은 완벽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분석해 드리는데, 최고의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이평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트레이더가 쓰는 이평선 전략, 그래가지고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각도,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평선이 있는데, 이평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몰랐다. 이동평균선을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다.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몰랐다. 뭐 이런 모든 분들은 오늘 저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평선에 대해서는 어떻다? A부터 Z까지 다 아시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의 먼저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증권사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기본 베이식으로. 자,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종가를 점으로 찍어가 연결한 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럼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죠?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20일 평균선은 요거는 빨간 거 요거요.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얼마를 나타내느냐? 기간을 한 달을 나타내요. 한 달.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5일 동안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우상향하고 있으면은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 요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다? 한 분기를 나타내죠. 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3개 하면은 369 한 분기가 되니까 3개월이니까 한 분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21선은 요게 이제 121선이죠. 121선은 요게 121선인데 121선은 반기 두 개의 분기를 합친 반기. 예. 그러면 여기 1년이 있잖아요. 그럼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라는 이 반을 나눈 거예요. 반기. 120. 그다음 241선은 온기 1년을 나타내요. 온기. 요거 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반기라 그러고 전체를 나타내는 건 1년, 즉 온기라 그러고 같은 표현. 1년 같은 표현. 그럼 1년 동안에 실적이 좋아지면은 242편선은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죠? 자, 그래서 이평선의 어떤 주어진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평선 하나 분석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평선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 또 이평선이 대충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는데 디테일하게 분석할 줄 모르는 분들. 오늘 뭐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퀀텀 점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아는 거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확실히 아는 거하고 이해하면서 아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해도 하면서 어떻다 완벽하게 자기가 숙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다? 이평선의 이격을 보셔야 돼요. 이격은 뭔데? 이평선과 캔들의 거리,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간격, 이걸 이격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평선과 이 이평선의 이격이 크죠. 또 여기는 어때요? 이 이평선과 이 이평선의 이격을 좁혀졌죠. 그럼 이평선이 좁혀지니까 확산 벌어지고 또 이평선이 좁혀지니까 또 확산 벌어지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좁혀지니까 확산 벌어지고 이평선이 좁혀지니까 만나니까 확산 벌어지고 이평선이 만나고 이평선이 만나니까 확산되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이 어떻다? 이격이 커지면은 반드시 좁힌다는 성격이 있다. 이평선이 커지면은 이평선이 좁힌다, 줄어든다, 적어진다. 이격의 간격이 적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격은 이평선과 이평선의 간격, 이평선과 캔들의 간격이 멀어지거나 좁혀지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평선끼리의 간격도 보고요. 그죠? 그러면 이평선끼리의 간격. 예를 들어서 5 이평선이 있고 21 이평선이 있고 61, 120, 240이 있으면 이평선 간격이 어떻다? 이렇게 일정하게 벌어지면서 5 이평선과 242평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는 어떻다? 이격이 크지가 않잖아요. 여기도 전체적인 이격은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냐? 이렇게 확산이 안 되었다는 거죠. 아직. 이렇게 확산이 되는 시세는 어떻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시세가 돼야 이제 확산이 돼요. 그리고 이평선의 팁을 드리면 이게 5, 20, 60, 120, 240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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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방향은 또 어떻게 체크하는데, 자 보세요. 이평선의 방향이 우상향하니까 단기, 예를 들어서 5이평선이 우상향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또 5이평선이 우상향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또 5이평선이 우상향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5이평선이 우상향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아울러 알아두실 게 5이평선을 돌파한 캔들은 5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양봉이든 음봉이든 캔들이 5개가 만들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무너지면은 21선 아래에서 캔들이 20개 만들어질 확률이 높겠네. 그래요.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캔들이 60개가 만들어지겠네. 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60 이동 평균선을 치고 내려오면 금방 못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평선의 이격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방향에서 여러분들 뭘 체크하셔야 돼요? 이평선의 방향이 가파르다. 보세요. 5이평선이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5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급등주다? 이게 급등주다. 이게 급등주고 이게 에이스입니다. 이게 주도주고 이게 대장주입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어떻다? 에너지가 약하다. 그래서 이평선의 방향을 보면서 각도를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급등주는 45도 이상으로 갑니다. 5이평선이 급등주는 45도 이상 갑니다. 몇 도? 45도 이상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의 각도를 보고 급등주냐 아니냐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평선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각도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크로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크로스는 여기 한번 보세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평선끼리 만나서 키스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떨어져요. 가격이 오를 때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올라가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가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가고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는 황금 십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데드 크로스는 죽음의 십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예컨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2평선, 5이평선. 5이평선이 21평선을 크로스해서 올라간다. 골든 크로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여기 보면 어디요? 5이평선이 242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치고 올라가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요 아래 이평선하고 골든 크로스 나왔고 또 아래도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왔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올라갔죠. 여기서 어때요? 골든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도 데드 크로스 안 나왔죠. 단 한 번도. 그죠?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골든 크로스를 따져봐야 된다. 중요하다.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하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하락을 하려면 반드시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데? 배열이 중요하죠. 배열. 자, 배열은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 242평선 이렇게 장기 그 위에 120, 60, 25 올라갈수록 단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차례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정배열되었다. 상승 추세를 만드는 상승을 하는 종목은 정배열을 만들 확률이 아주 높죠. 지금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도 어떻다? 240, 120, 60, 25 딱 정배열을 만들죠. 정배열 만드는데 정배열 초입이죠. 초입이죠. 그죠? 네. 정배열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보다 얘가 벌어지기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서 잡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더 싸게 잡는다. 오르기 전에 잡는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정배열. 그 다음에 역배열은 어떻다? 5일선, 21선, 5일선, 21선, 뭐 62평선, 그 다음에 122평선, 그 다음에 242평선. 그러면 장기 큰 241년 나타낸 241평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반기 122평선이 그 밑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다? 장기, 단기 거꾸로. 장기 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아래 있으면 거꾸로. 이걸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무슨 배열?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 되면은 어떻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 주식을 바라보는 게 오를 확률이 훨씬 높고요. 역배열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왜 그러냐? 그것도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그래야 개념이 서는 거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역배열로 예를 들어 떨어진 주식은 여기 이제 240, 120, 그 다음에 여기 60, 그 다음에 20, 5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캔들이 양봉을 해서 올라오면은 어때요? 이 앞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자기 본전 오면 다 팔잖아요. 다 순자 엄마, 말자 엄마, 끝자 엄마, 뭐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왕씨 부인 올라오면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쉽게 오르지를 못한단 말이죠. 쉽게. 그래서 역배열 종목이 잘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죠. 예. 그러면 정배열 종목은 뭐 여기처럼 100, 200, 240, 뭐 120, 60, 25. 이 정배열이네. 정배열은 어떻다? 여기서 나올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응? 많지 않잖아요. 여기 겨우 물린 사람들 뭐 물량 조금 나오겠지 뭐 월요일 날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정별된 주식이 올라가기가 더 쉽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이치를 아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은 이렇게 만나면은 수렴하면은 이렇게 헤어져 확산해. 또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한다. 만나면은 또 이렇게 확산을 해. 이평선이 이렇게 만났죠. 예? 세 개의 이평선이 단단하게 만나니까 확산을 해. 이평선이 이렇게 도킹을 하면은 만나면은 무조건 위든 아래든 가는구나. 예. 그걸 뭐라 한다? 이평선이 만나는 것을 수렴이라 그러고, 이평선이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정멸만 올라가면 이걸 뭐라 한다? 확산이라 그러는구나. 예. 그래서 이평선이 만나면은 내가 긴장해서 봐야 되겠네. 이제 긴장해서 봐야 되겠네. 왜냐? 올라가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평선의 확산, 수렴 확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종가 평균을 점을 땅땅땅땅 찍어가 연결한 게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12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점을 찍어 만든 거고, 240일 이동평균선은 240일 동안의 캔들 240개 동안의 점을 찍어 연결한 게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240 장기면 장기일수록 이 이평선이 올라가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왜냐? 오랜 세월 동안 주식을 매집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5일은 5일 동안의 평균, 20일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 오면 누군가가 바치려고 하고, 평균 가격이 오면 누군가가 또 더 떨어지지 않도록 사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상승 추세일 때는.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 역할을 해요. 자,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어떻다? 여기 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평선이 다음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 이평선은 뭐예요? 저항 역할을 해요. 여기서 어때요?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평선 아래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평선 아래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평선 아래 맞고 떨어지고, 이평선 위에서는 이평선 닫고 올라가고, 이평선 닫고 올라가고, 이평선 닫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평선이 닫고 올라가고, 이평선 닫고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다? 이평선이 지지 역할하고 하면 뚝 떨어지니까 이평선이 어떻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저항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구나. 이평선이 지지 역할도 하고 저항 역할도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평선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경험 많은 고수들이 하는 건데, 어떤 종목은 5일선을 타고 쫙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11선을 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21선 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1선을 타고 가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는 어떤 패턴이냐? 11선을 타고 간다. 11선. 자, 보세요. 여기 11선이 없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11선을 타고 간다니까 얘는. 자, 내가 깔끔하게 11선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11선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선. 자, 보세요. 이런 패턴이라니까. 삼성전기는 11선을 타고, 여기서 보세요. 한 번도 안 깨잖아요. 네? 한 번도 안 깨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는 11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턴.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11선 타고 가는 건 아니다. 그 종목 고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1 이평선도 없는데 어떻게 11선 타고 가는지 아냐고. 저는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11선 타고 간다 하고 11선 아까 없는 이평선에서 11선 설정해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11선. 그죠? 이게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평선의 패턴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은 찐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 트레이더가 쓰는 이평선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선, 지지각도 패턴을 검토해야 돼. 다음에는 또 이제 지지와 저항은 또 어떻게 잡느냐. 지지와 저항도 잡는 분석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제가 진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면은 어떻게 된다? 지지와 저항을 알면은 나중에는 목표가를 쉽게 잡습니다. 예, 그 어렵다는 목표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 기술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은 분석이면 분석, 최고의 종목이면 최고의 종목 알려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땡큐고요. 알람 설정하시면은 오늘처럼 영상이 여러 개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구독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늘 영상을 반복해서 진중하게 보시면은 빨리 고수가 됩니다. 오늘은 프로 트레이더가 쓰는 이평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